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려면 현재 뒷면에 있는 번호판을 더 크게 만들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 시스템으로는 번호판이 아무리 커도 뒷면에 있어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앞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앞면에 스티커로 된 번호판을 부착한 해외의 사례도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오토바이 사고를 감소시키려면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려면 현재 뒷면에 있는 번호판을 더 크게 만들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 시스템으로는 번호판이 아무리 커도 뒷면에 있어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앞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앞면에 스티커로 된 번호판을 부착한 해외의 사례도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오토바이 사고를 감소시키려면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옷이나 넥타이를 착용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뇌의 신경망이 피부를 압박하는 자극을 위험한 신호로 과도하게 인식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걸 촉각 방어라고 하죠. 이 증상은 신체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목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심한 경우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거나 자를 때 목이 닿는 것이 걱정돼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도 남아있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목까지 올라오는 옷이나 넥타이를 착용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뇌의 신경망이 피부를 압박하는 자극을 위험한 신호로 과도하게 인식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걸 촉각 방어라고 하죠. 이 증상은 신체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목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심한 경우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거나 자를 때 목이 닿는 것이 걱정돼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도 남아있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마련해 주신 대한배구협회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와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17년 동안 3번의 올림픽과 4번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만 2년 전 올림픽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저의 이런 아쉬움은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뛸 후배들이 달래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코트를 떠나지만 배구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변함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배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마련해 주신 대한배구협회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와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17년 동안 3번의 올림픽과 4번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만 2년 전 올림픽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저의 이런 아쉬움은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뛸 후배들이 달래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코트를 떠나지만 배구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변함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각 도시마다 도심에 공원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예전에 만든 공원은 어디에 있든 구조나 시설이 비슷비슷했죠. 하지만 최근의 공원을 보면 그곳을 주로 찾는 사람들의 생활을 분석하여 반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주 시립병원에 있는 공원이 좋은 예죠. 인주시는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환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간호하느라 지친 보호자나 의료진이 언제든지 찾아와 아늑함을 느끼며 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각 도시마다 도심에 공원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예전에 만든 공원은 어디에 있든 구조나 시설이 비슷비슷했죠. 하지만 최근의 공원을 보면 그곳을 주로 찾는 사람들의 생활을 분석하여 반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주 시립병원에 있는 공원이 좋은 예죠. 인주시는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환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간호하느라 지친 보호자나 의료진이 언제든지 찾아와 아늑함을 느끼며 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희망하면 성인이 된 후에도 보육원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네요. 보육원 퇴소 시기가 만 18세에서 24세까지로 늦춰진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사업비 규모를 늘려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이 자립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매달 주는 자립수당을 50만 원으로 올렸고 의료비도 일부 보조합니다. 또한 기존 담당 부서에 심리 상담이 가능한 전담 인력도 보충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자립 정착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본인이 희망하면 성인이 된 후에도 보육원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네요. 보육원 퇴소 시기가 만 18세에서 24세까지로 늦춰진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사업비 규모를 늘려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이 자립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매달 주는 자립수당을 50만 원으로 올렸고 의료비도 일부 보조합니다. 또한 기존 담당 부서에 심리 상담이 가능한 전담 인력도 보충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자립 정착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